네, 스몰캡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도국 산업 2부 원나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기업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한국종합기술입니다. 건설의 핵심 공정인 설계와 감리 용역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인데요. 한국종합기술은 2011년 4월 코스피에 입성해 제가 그 다음 해인 2012년 이 스몰캡 리포트 시간을 통해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업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년 동안 한국종합기술의 달라진 점과 사업 변화들의 모습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문영 본부장의 간략한 회사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한국종합기술은 도로, 철도, 공항 등 국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비롯해서 산화수도, 폐기물 등 각종 환경 관련 시설과 도시개발, 조경레저 등 국토개발 사업, 그리고 발전소 등 플랜트 건설에 이르기까지 해당 시설물의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설계, 그리고 책임 감리를 수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1963년에 정부 투자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4년 한진그룹에 편입된 이후에 현재 9개 본부에 24개 부서와 기술연구소, 그리고 국내외 12개 지사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200명의 엔지니어가 종사하는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네, 2년 만에 다시 소개를 해주시게 되신 건데 이 회사 소개를 좀 들어보니까 한국종합기술이 정부 기관으로 좀 설립이 됐다가 94년에는 한진그룹에 편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한진그룹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 중 유일한 대기업 그룹 계열사로 그룹 관계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동종 업체들과 차별화된다는 게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 역시 최대 주주가 한진중공업홀딩스로 67%를 보유 중에 있고 자사주 3%, 외국인 0.1%, 기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종합기술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다양한 공종의 공사와 관련된 그 설계와 감리 등의 기술 용역이 주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의 64.8%가 설계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감리가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9.4%가 시공과 임대 사업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 특성상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하면은 이 사회 간접 투자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SOC 부분이랑 굉장히 밀접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건설 경기도 좀 좋지가 않고 정부에서 그 SOC 예산을 좀 많이 삭감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한국종합기술에는 좀 나쁜 영향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 경기 침체와 그 SOC 예산 감소 등으로 건설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종합기술은 기존의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의 한계를 탈피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환경에너지 플랜트 사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 플랜트 EPC 사업과 해외 사업 등 사업 다변화를 통해 올해 현재 수주 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부문의 매출 증대가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54억 원 규모의 에너지 EPC 사업 4건과 고양시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등 바이오매스 사업, 풍력, 지열, 수력 에너지 분야에서 총 156억 원의 성과를 올렸고요. 올 초에는 159억 원 규모의 대척 태양광 발전 사업을 KT와 공동으로 수주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사업의 매출 비중도 2011년 5.3%에서 지난해 13.4%, 2014년 올해 20%로 예상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의 경우도 SOC 분야의 투자가 활발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가 SOC 사업과 환경 플랜트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EPC 업체로의 사업 다변화 모습이 현재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지 환경사업본부장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의 한계를 탈피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 및 에너지 사업은 EPC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은 정부의 해외 공적 지원 사업의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촌 공사 등 정부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서 수주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SOC 분야의 투자가 활발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SOC 및 환경 플랜트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외 사업 부분에서도 괄목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이오 리액터 기술을 활용한 메리가스 증산 사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EPC 사업 등의 증가로 매출 및 수익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메리트 또 어떤 게 있을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투자 메리트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 리액터 기술을 통한 실적 증대, 신규 사업 완공 등 안정된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룹 해외 기반을 활용한 해외 진출 확대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한국종합기술은 올해 국내에서 바이오 리액터 공법을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바이오 리액터 공법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정화하고 이를 매립지 내부에 인위적으로 공급해 폐기물의 분해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한국종합기술이 이 공법에 대해 업계 최초의 선도 업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종합기술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도권 제2매립장에서 이 기술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증 사업이 마무리되는 8월 이후 약 600억 원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말 강동구 상일동에 신사옥을 준공하고 이전했습니다. 서울 강동 지역 개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 강동구 첨단 업무단지에 건립된 한국종합기술 신사옥은 인근에 위치한 삼성 엔지니어링 사옥과 함께 상일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2분기부터는 신규 사옥 이전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임차 비용인 연간 약 35억 원이 절감되고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이 1에서 1.5%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룹의 해외 기반을 활용한 필리핀 화력발전소 설계와 중동 지역 사업 수주 추진도 주목할 점입니다. 한진중공업과 협업으로 필리핀 농업개발 사업은 물론 수빅 발전소 관련 사업의 그 타당성 조사 및 설계 감리를 수행해 그룹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룹사 물량 수주로 인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기대감이 좀 많은데 주가가 5월, 6월엔 조금 부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좀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종합기술은 2010년도 업계 매출액 기준 4위에서 지난해 2위로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올 1분기 수주 금액으로는 또 업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경쟁업체들의 회장 횡령과 노조 문제, 워크아웃, 그리고 법정 관리 등의 원인으로 한국종합기술이 2위를 차지했으나 견조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동종업계인 도화엔지니어링이 2014년 3월 기준 주가수익 비율 48.54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종합기술이 13배로 크게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좀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좀 기대 요인이 많은 만큼 전략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좋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한국종합기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몰캡 리포트 함께했습니다. 마켓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했는데요. 저희 종목에 대한 고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오늘 오후 4시에 종목 카운슬러에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큰 변화 없이 좀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